손가락이 요거 잘 안 되는 걸 뭐라 그래요? 탄발찌라고 하죠, 탄발찌. 우리가 총을 쏠 때 이게 하잖아. 딱 했는데 이게 안 펴지잖아. 이걸 탄발찌라 그래. 우리가 총을 쏠 때 당기잖아. 그래서 탄발찌라 그래요. 탄발찌. 우리 총 쏠 때 이게 그거 하는 거예요. 탄발찌. 방아쇠 증후군. 그래서 방아쇠야. 총에 뭐가 있어? 방아쇠를 걸어서 그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손이 이렇게 딱 굽어져 가지고 이거 안 펴지는 거야. 이게. 그것도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 펼 때, 펴는 그런 것은 뭐냐면은 다 이 안쪽에 많이 있어. 그러니까 손가락 끝까지 가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은 아까 뇌가 있죠, 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회의근하고. 상완 골막을 다 풀어줘야 되고, 상완과 내측을 풀어야 되고, 회의근을 풀어줘야 되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응? 탄발띠가 안 났잖아요, 이게. 응? 그 다음에 지간신경종이라고 있어. 이게 막 통증이 너무 심해, 막 이런데. 발에도 지간신경종이 있고, 손에도 지간신경종이 있어. 이것도 양방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그 다음 뼈가 자라는 거 있어, 뼈. 안에. 그게 이제 아까 관절. 그런 것들도 다 위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지나는 거. 지나는 것도. 혈액순환 시키려고 하면 거기를 다 해줘야지. 그렇지. 지가 잘 나는데. 그러니까 상지 마목이라고 하거든요. 마비가 돼서 나무처럼 딱딱해지는 걸 마목이라 그래. 마목. 그럼 우리가 저리는 거. 그 다음에 염자. 우리가 삐끗하죠? 염자. 타박상. 아까 지간신경종. 말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지만은 관절염. 자, 이렇게 말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지만은 근본적인 치료법은 뭐다? 근육을 늘려주는 거다. 근데 어느 근육을 늘려줘야 되는지 이제 아까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 이게 다 뭐에? 근육 수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인대가 붙고 연골이 붙고 관절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또 근막에 붙고 요거예요. 그래서 인대가 아프거나 연골이 아프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근막이 아프게 된단 말이에요. 아픔, 부착 지점에서 아프게 되겠죠. 부착하는 지점에서 아프게 되겠죠. 변형이 일어나고 여기서 변형과 통증이 일어나겠지. 그러나 원인이 되는 데는 근육이 이게 원인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원인을 치료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것만 치료해갖고 되겠어요? 아니죠. 원인이 어디다? 근육 수축이 문제였다. 이제 이해가 가죠.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가락도 마찬가지고 종무지 예반증도 마찬가지고. 종무지 예반증 엄청 잘 나와. 이발증이야? 종무지 외반증. 종무지라는 것은 엄지발가락을 종무지라 그래. 종무지 외반, 밖으로 빠지는 거 있잖아. 무지외반증. 그렇지, 무지외반증. 아, 족을 뺄까? 이런 것도 잘 나.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하이힐 많이 신고 다니다 보면은 종무지 외반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왜 그랬을까? 하이힐 신을 때 이게 근육들이 수축을 해. 당기면서 많이 써. 하이힐만 신어도 이게 엄청나게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우리가 계속 들고 있어도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지금 발을 꼭 꼼짝 서 있거든요.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종아리 근육이. 특히 이 안쪽 근육이 굳어져서 이 발가락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 있어.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하니까 어떻게 될까? 여기는 잡아당겨. 그러면 여기는 반대쪽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 안쪽 근육을 늘려주는 거야. 종무지 예반증은. 그 다음에 또 방법이 있어. 발가락을
안쪽으로 밀면서 여기를 밀어주는 방법도 있어. 아까 그 그릇으로, 작은 그릇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요 안쪽으로. 이해 가죠? 예. 그러니까 발가락을, 미운 발인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요 안쪽으로 이게 조무지 예반증이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반대로 당겨. 그럼 여기가 있잖아, 여기. 여기를 그릇으로 밀어주든지, 아까 이런 좀 부드러운 걸로 여기를 딱 잡고 밀어주는 거야, 여기를. 여기를. 어머니 같은 경우 이따가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같이 풀어주는 거야. 아까 그릇으로. 요 라인. 아까 그릇으로 있잖아요. 예. 여기서 밀어주고, 여기서 늘려주고, 여기서 발을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여기 안쪽을 밀어주고, 아까 그 그릇으로. 그 작은 그릇으로 충분히, 그럼 조무지 예반증은 그렇게 하면 빨리 좋아진단 말이야.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어.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 안쪽 라인. 보면, 나와 있잖아, 이게 보면. 거기를 밀어주고, 이 안쪽을 밀어주고. 싫으니까 돈이 생겨. 그렇지, 거기에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티눈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계속 뼈가 자라기도 하고, 아까 티눈이 꼭 거기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통풍도 왜 거기서만 일어나냐, 이거야, 통풍. 통풍이 왜 엄지발가락 거기서만 일어날까? 그러니까 아까 근육이 있잖아. 아까 그 엄지발가락 하는 근육, 그 부위가 림프가 있어. 내 몸에 나쁜 물질, 요산이 많이 쌓이니까 그리 간 거야. 그럼 근육만 계속 밀어주면은 통풍이 어떻게 될까요? 왜? 여기에서 밑에서 위로 올려주잖아. 그러면 노폐물이 위로 빠지거든. 노폐물이. 림프가 빠져. 안에도 림프가 있고 밖에도 림프가 있어. 안에 림프가 빠져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위로 올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림프가 이게 어느 정도 노폐물이 타니까 통풍이 꼭 여기만 나타나잖아. 여기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발에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 발목에. 진하는 거는 어떻게 진하는 쥐는 제일 간단하지. 고양이 먹으면 되지. 그것도 밀어줘야지. 예. 먹어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밀어줘야지. 통풍부위도 그 부위에서 이렇게 자꾸 올려줘요. 무릎이 그러면 무릎에서 올려. 그렇지. 전무지 예반증하고 통풍이 똑같은 치료법이야. 그래서 통풍이 올 때 우리는 이제 사혈을 해줘요. 피를 먼저. 그럼 거기서 이제 독이 빠지잖아. 이제 그 아픈 부위를 사혈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통증 잡아주는 골자침 아까 들었잖아요. 응? 진통침. 아까 진통제. 요걸 딱 놔주고 걸어. 그러면 통증이 많이 사라져. 옛날에 통풍 있었지 않았어? 없었어? 이렇게 갖고 많이 없어져.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서 마사지로 이렇게 해라 해서 풀어주는 거야. 근데 아까 종무지 예반증하고 통풍이 같은 데야, 치료가. 그 다음에 종아리 근육이 왜 이제 쥐가 잘 내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증후군이라고도 있고요. 하지 불안증후군. 자, 하지 불안증후군 치료법 있어요, 없어요? 양방에. 없어. 그냥 진정제만 주는 거야. 안정제 주는 거잖아. 그리고 뭐 치료법을 안 했지. 근데 왜 하지 불안증후군일까? 이게 쥐 내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아까? 이게 이제 하지 마법이라고 할게요. 아까 하지 마법. 또는 소태 창통. 소태가 종아리야. 종아리를 소태라 그래, 소태. 하태, 소태. 대퇴. 여기 허벅지가 대퇴. 소태. 응? 창통. 부풀어 오르는 통증. 꽉 차는 통증. 자. 그 다음에 구획증후군이라고 있어, 구획증후군. 요거 설명을 같이 해드릴게요. 자, 종아리 근육들이, 이게 종아리예요. 종아리. 여기에서 동맥이라든가 정맥은 이렇게 쭉 가다가 우리가 막히잖아, 이렇게. 막히면은
보통은 가지를 내서 이렇게 가지를 내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리 쪽에서, 종아리 쪽에서는 그게 있다 없다? 없어. 다른 데서는 이렇게 혈관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흐르게 만드는데 종아리에는 이걸 못 만들어. 그러면은 자 봐봐. 어머니 신경혈관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 근육 사이에서 지나가고 있잖아. 신경과 혈관이 어디 사이를 지나고 있어? 근육 사이에서 지나고 있잖아. 그럼 근육이 굳으면 어떻게 될까? 신경하고 혈관을 꽉 조일 거란 말이야. 그럼 신경 증상이 나타나, 안 나타나? 그러면 신경을 조금 안 좋아. 다리 쪽에, 종아리 쪽에 신경이 안 좋아. 발에 신경이 안 좋아. 그럼 신경 치료해야 돼? 신경은 정상인데 이게 꽉 근육들이 압박을 해서 그런 거잖아. 그 다음에 혈관을 꽉 압박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꽉 조이잖아. 자, 이제 볼게요. 자, 근육 사이에 신경혈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근육이 단단하게 수축됐어. 근육이 수축되니까 신경과 혈관을 올가미를 해. 그렇죠. 신경과 혈관을 올가미를 해. 그러면은 이렇게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 가지를 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데 여기는 가지를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들어. 그러면은 자, 이 혈관이 있어. 이렇게 가지를 못 내. 가지를 못 내. 그러면은 이 혈관 자체에서 압박이 조여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어버려. 이게 부어. 순환이 안 되니까 부어. 그죠? 단단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막 림프로 빠지기도 하고 막 하면서 다리가 부어. 근데 이게 어떻게 부어? 부으니까 또 압박이 더 심해지겠지. 그럼 또 어떻게 돼? 더 부어. 또 압박이 더 심해지겠지. 또 부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다리만 코끼리만큼 이렇게 커지잖아. 이게 구획증후군이야. 이 구획만 그래. 다른 데서는 아무리 부풀어도 가지를 내니까 혈액순환이 돼. 여기서만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구획증후군. 이 구획만, 구획만 계속 부풀어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종아리가 이게 막 부푸는 사람들 봤죠? 근데 이게 코끼리 다리처럼 이쪽만 이렇게 붓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걸 구획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열심히 밑에서 위로 근육들을, 혈액을 짜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자. 그래서 소태에 창통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모가 나타나는 게, 이제 이해 가죠? 응? 그러니까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림프 순환이든, 림프도 올가미를 한단 말이에요, 림프도. 그 다음에, 경락도 다 근육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차단이 되는 거야. 차단됐다고 생각을 해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나오잖아. 방법이 나오잖아, 방법이. 밑에서 위로 밀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지. 손가락 발가락도 마찬가지. 그렇지. 손가락 발가락이 잘. 그거는 이제 목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야.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들은 다 어디로 간다? 다리로 가잖아. 허리 쪽에. 그 다음에 앞에서 여기 나오는 거, 대퇴동맥이라든가 정맥은 이 상요근에서 해. 그러니까 이 위에서 막힌 경우도 있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종아리 근육들이 굳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해줘야겠죠. 손이 올 수 있는 경우는 목에서 신경혈관을 올가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흉근에서 올가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가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풀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종아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근육이 자체가 이제 안 좋기 시작하면 근육부터 밀어주는 게 일단 기본이죠. 왜? 여기는 아까 구획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점점 응급한 것은 이 종아리부터 풀어줘야 된다, 이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잘 때 막 떨려. 경련 이동이 나오기도 떨려. 이게 하지 불안 증후군이. 그래서 이건 혈액순환제를 먹어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밑에서 위로 밀어주면은 없어져요. 하지 불안 증후군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근육들이 한번 손상이 되고 수축되잖아. 그러면 자기 스스로 늘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삐끗할 때 있죠. 예. 삐끗할 때, 이거 삐끗했어. 이게 종아리라고 생각을 해봐. 삐끗했어. 이렇게 해요. 삐끗했어. 그러면 아픈 데는 여기 삐끗한 데가 아파. 근데 삐끗하는 순간에 이 근육하고 쭉 올라가서 여기서 딱 수축을 하는 거야. 염자가 발생하는 순간에 붙어 있는 근육들 있죠. 근육들이 수축을 해. 염자가 발생하는 순간. 그리고 이게 스스로 안 나. 그러니까 수축돼 있으니까 그때 여기 발목에 가동 범위가 줄어든단 말이야. 이게 수축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잘 삐끗하겠죠. 그래서 한번 삐끗했는데 요거 때 삐끗했는데 나 평생 삐끗삐끗해. 습관성인 염자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습관성인 염자가. 그래서 습관성 연자도 어떻게 한다? 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다 밀어. 다 밀어. 그게 정답이야. 그게 다 밀어. 저거 몰라도 그래 그냥.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진짜. 다 밀어야, 다 밀어. 그리고 족저근막염 있잖아. 족저근막염도 밀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도 다리. 그렇지, 종아리.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을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안 낫는 거야. 자, 봐봐요. 요 근육들 한번 봐봐요. 근육들이 발바닥으로 가는 놈도 있고, 발등으로 가는 놈도 있고,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아픈 부위가 달라지는 거야. 아킬레스건으로 가는 놈들도 있고. 뭔지 알겠죠? 아킬레스 건염이든 족저근막염이든 발등이 아프든 종아리 근육들이 수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족저근막염이라는 건 뭐냐면은 발바닥이야. 발바닥에 근막에 염증이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이야. 족저의 근막. 근데 여기 어디에 붙어있어? 근육들이? 종아리 근육들이잖아. 종아리 근육들이 발바닥에서는 근막을 이루어서 내려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수축돼 있으면 종아리 근육들이 수축돼 있어. 그럼 계속 근막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정형외과에서 어떻게 치료해? 충격파를 한다. 주사를 맞았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다. 자, 그때는 염증이 잡히죠. 근데 문제는 치료할 때는 염증이 잡혀. 근데 한 번, 두 번 걸을 때 어떻게 돼요? 벌써 이미 다시 아파. 근육이 굳어 수축돼 있으니까 걷자마자 다시 아파. 그럼 이게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지. 그러니까 족저근막염 인터넷 찾아보면 어때요? 막 저주받는 통증이야 그래. 어떻게 해서도 안 낫고 뭘 해도 안 낫고. 근데 근본 치료는 뭐다? 발바닥을 치료해서 그런 거잖아.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가 통증 변형이야.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이 족저근막의 여기에 변형과 통증과 이 부착 지점일 뿐이야. 여기가 통증 부위일 뿐이고 원인은 어디다? 종아리 근육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 갔죠? 종아리 엄청 밀어야겠지. 종아리가 제2의 심장도 좋아지잖아. 우리 하지 정맥류도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하지 정맥류는 정맥은 판막이 있다는 게 중요해. 판막.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판막이 있어. 우리가 심장에만 판막이 있는 게 아니야. 정맥에는 있어. 동맥에는 없어. 정맥에는 판막이 있는 거야.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근데 하지 정맥류가 뭔지 아세요? 이 판막이 고장난 거야. 그러니까 못 올라가. 거꾸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걸 갖다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정맥류 수술을 뭘로 한 줄 아세요? 주사를 넣는 방법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 판막 자체가 죽어 있는 데를 혈관을 찾아서 그냥 죽이는 거야. 그게 하지 정맥류 수술이야. 안 낫지. 다시 또 딴 데 가오지. 왜냐면 정맥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근육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판막이 부셔질 수밖에 없지. 판막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지금 어머니들 지금 하지 정맥류 걱정될 때잖아, 지금.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또 다시 하지 정맥류가 생긴단 말이야. 이제 이해가죠? 하지 정맥류도 어떻게 해야 돼? 밀어야 되겠죠. 종아리를.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1번은 뭐냐면 종아리를 일단 밀어주는 거야. 2번은 내 아픈 부위를 좀 풀어주는 거. 이게 1번이야. 이게 1번. 종아리 풀어주는 거. 이게 종아리지. 2번 통증 부위 맞서 치료해 주는 거지.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많이 밀어갖고 오겠다. 끌어주시고.